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지요? 지난주에도 제가 영상을 못 올렸네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요즘에 오미크론 때문에 미사 나오시는 인원이 확실히 줄었어요. 많은 분들이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감염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진다고는 하는데요.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죠? 코로나가 끝나가는 것일까? 저는 그랬으면 정말 좋겠고,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의약품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동물 실험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다음 주까지. 우리가 쓰는 의약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의약품을 만들려면 실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이 의약품 개발 혹은 화장품 등등에 동원되고 있는데요. 동물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용된다고 하기보다 동물들의 생명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 시대 우리가 마스크 쓰고 막 사회적인 거리두기 하고 막 격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조류 독감이나 콜레라, 돼지 콜레라 와 같은 질병이 돌 때 우리가 동물들을 굉장히 많이 죽여요. 살처분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 지구의 우세종이 조류거나 돼지였다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인류를 어떻게 대했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대했을까? 우리가 조류 독감이나 돼지 콜레라에 대해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동물들을 대하고 있는 방식, 그 공격적인 어떤 잔인함,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밀집된 곳에서 동물들을 학대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렇게 먹이를 키워내는 방식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육식을 끊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맛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어떤 원천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육식을 끊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붙였어요. 벌써 네 번째인데요. 85년, 92년, 93년에 이어서 네 번째인데, 동물 실험을 금지하고요. 스위스 내에서 의약품이나 혹은 다른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물 실험하는 것을 스위스 내에서 전면 금지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친 의약품과 화장품을 비롯한 기타 상품들을 수입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국민투표를 붙였는데 2월 13일인가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자, 제가 궁금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이러한 과정인데 이제 이 국민투표 발의를 누가 했냐? 시민위원회가 했어요. 시민위원회가 찬성 의견, 동물 실험을 하지 말고 동물 실험이 포함된 상품을 아예 들여오지도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냈는데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동물 실험의 실제 효용이 크지 않다. 이 시민위원회의 주장에 의하면 100가지의 작용 물질 중에서 동물 실험에 사용되는 물질 중에서 95가지, 95가지, 95% 정도는 실제로 효과가 없다. 왜냐? 동물과 사람의 몸은 다르기 때문에 실험에서 효과가 있었던 물질을 실제로 우리 인체에 사람의 몸에 투여했을 때는 효과가 없고 심지어는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동물 실험은 할 필요가 없다.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동물 실험 안 하고 의약품을 어떻게 만들 건데 대체 방법이 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세포 배양이나 조직 배양. 저는 세포 배양과 조직 배양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의약품 개발을 할 수 있고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해왔던 이 동물 실험 방식을 과감히 포기하면 오히려 더 도약할 수 있는 의약품 개발에 어떤 도약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반대 의견은 정부, 의회, 정당, 심지어는 동물보호단체 중 일부까지도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 첫 번째, 신약 개발이 불가능하다. 동물 실험 없이는 약품 개발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 의약품을 개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 자체를 금지하게 되면 보건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세 번째,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스위스를 다 떠날 것이다. 결국은 이 동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남길 결과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 의학적인,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양측의 주장이 다 일리가 물론 있지요. 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현재 스위스에서 발효된 시행되고 있는 법안은 2008년에 발효가 된 법안인데 예를 들면 안락사, 동물들을 안락사시킬 수 있는 것은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만이 해야 되고 안 그럼 불법이에요. 큰일 납니다. 동물 함부로 죽이면 안 되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육식을 위해서 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들을 도축할 때에 의식이 있는 상태여서는 안 된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축을 해야 되고 재밌습니다. 사회성이 큰 동물이 있어요. 사회성이 큰 동물은 반드시 2마리 이상을 함께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는 토끼가 있는데 얘를 한 마리만 키우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너무 반동물적이라는 거죠. 동물들이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법안도 있어요. 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인간만이 존귀한 피조물인가?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분명히 인간은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과연 인간만이 존귀한 피조물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만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동물보호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작은 권리들, 생쥐, 토끼, 강아지 이런 생명들을 우리가 소중히 대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권리를 성장시키는 길로 나아가거든요. 동물들을 학대하는 나라가 인권을 더 많이 보장하는 경우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인간이라고 하는 종 안에도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주류가 되지 못하는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아주 작은 존재 자체가 작아서가 아니라 수적으로 작아서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생명들이 사람을 포함해서요. 많은 생명들의 작은 권리들을 우리가 더 세심하게 보살피고 신경 쓰고 지지할 때에 결국은 전체적인 권리가 함께 동반 성장되는 것이다. 함께 끌어올려지는 것이지 구분해서 저거는 비천한 생명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어. 저기는 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어. 라고 대하는 방식으로는 우리 모두의 권리가,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이 함께 향상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법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 우리나라의 그 반려동물들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